현재 드론을 잡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드킬과 소프트킬 방식인데요. 하드킬은 표적을 물리적으로 타격하여 격추하거나 파괴하는 것이고, 소프트킬은 파괴라기보다는 임무를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드킬은 탄약의 화학 에너지나 레이저의 강한 빛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나 열 에너지로 표적에 조사하여 표적을 물리적으로 파괴하거나 격추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반면 소프트킬은 전자파나 레이저의 약한 빛 에너지를 표적에 전달하여 표적이 파괴되지는 않지만 일시적으로 기능이 마비된다든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운영하고 있는 하드킬 무기 체계를 살펴보면 크게 대공포와 유도무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공포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발칸포라고 하는 발칸, 그리고 천호, 비호 복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발칸은 20mm 포탄을 사용하고 천호와 비호는 양쪽으로 쌍열로 30mm 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호와 비호의 차이점은, 천호는 차림형으로 상부에 EOTS라고 하는 전자식 광학 추적 장치를 탑재하고 있으며, 비호는 궤도형으로 상부에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는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비호 복합은 비호의 성능을 개량하여 양쪽으로 신궁 2발씩 총 4발의 유도무기를 추가적으로 장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도무기로는 얼마 전 개발이 성공하여 한국형 사드라고 불리는 LSM을 비롯하여 MSM이라고 하는 천궁, 그리고 천마, 신궁, 패트리어트 등이 있습니다. 우선 천궁은 1과 2로 나눠져 있는데요. 천궁 1은 항공기를 대항할 수 있으며 2는 성능이 개량되어 항공기의 미사일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천마는 우리 군이 약 25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방공의 주력 무기로서 양쪽으로 유도탄 4발씩 총 8발의 유도탄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궁은 휴대가 가능할 뿐 아니라 탄약 앞쪽에 적외선 추적기를 달고 있어 표적의 여론을 따라가는 형태로 운용이 되며, 따라서 높은 명중률을 자랑하고 있는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가 되겠습니다. 하드킬 무기체계의 한계로는 우선 대공포는 수십 발, 수백 발의 탄을 공중으로 쏴 그물망처럼 화망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낙탄이나 피탄에 의한 민간인 피해가 우려될 수 있고 정확도가 낮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유도무기는 드론을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한 발당 가격이 작게는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들기 때문에 가성비의 측면에서 드론을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저가형 작은 드론 같은 경우는 여론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럴 경우 유도무기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드론을 잡는 소프트킬 무기체계로는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 째머, 드론건 등이 있습니다.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는 현재 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며, 째머와 드론건은 다양한 업체들에서 생산한 장비들을 우리 군이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킬 무기체계는 일정 영역에 전파를 발사하는 방식으로 운용이 되며 하드킬 무기체계 대비 저가이며 군집 드론 등 다양한 대상 타겟에 동시 대응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점으로 저가의 상용 드론에는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반면에 GPS나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고가의 군사용 드론에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겠습니다. 또한 원거리에 대한 표적 대응이 제한되며 그 대응하는 범위 내에 아군 자산이 있을 경우에는 아군 역시 소프트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론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소프트킬과 하드킬 장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이런 기존 무기체계들의 한계점이나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레이저 대공무기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 사업이 착수되게 된 배경은 2013년과 14년도에 삼척과 파주 등지에서 북한의 소형 무인기가 발견되면서부터였습니다. 합참은 당시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수단이 필요하였고, 이때 레이저 무기체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레이저 대공무기는 2015년부터 17년까지 합참의 소요 결정을 거쳐 17년부터 19년까지 방위사업청에서 사업추진 기본전략안 수립과 개발 계획, 예산 확보 등을 거쳐서
2019년 8월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45개월의 기간 동안 개발을 진행하여 2023년 4월에 개발에 성공하였고 현재 양산 및 전력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레이저 대공무기 블럭1 청광의 형상은 보시는 사진과 같습니다. 레이저 대공무기 블럭1은 얼마 전 카덱스 행사에서 육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전력화 행사를 실시하였는데요. 그 당시 육군 참모총장은 레이저 대공무기의 통상 명칭으로 천광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무기체계들은 전력화될 때 해당 군의 참모총장이 통상 명칭을 부여하게 되겠는데요. 앞으로 레이저 대공무기 블럭1은 따라서 청광1, 블럭2는 청광2라고 불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대공무기는 명칭에 있는 블럭1이라는 단어를 통해 아실 수 있듯이 진화적 개발 전략이 적용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수준을 따라가기 위하여 처음부터 높은 성능의 무기체계의 목표를 개발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성능을 올려가면서 개발하는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기체 개발 사업 중에 뒤에 블럭이라든지 배치, 빌드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그 사업은 진화적 개발 전략이 적용된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저 대공무기는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하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선 블럭1 1단계로는 고정형 형태로 개발이 되었고요. 2단계는 이동형으로 보다 출력을 높이고 조준 정확도를 정밀하게 하는 기술 개발을 통해 26년부터 개발이 착수될 예정에 있습니다. 레이저 대공무기 블럭1의 주요 성능은 대공포의 근거리에서 소형 무인기 및 드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원거리 수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동전 크기의 표적을 효과적으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레이저 대공무기의 형상 및 구성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 발사 장치, 그리고 통합 냉각 장치, 표적 위치 확인 장치가 되겠습니다. 레이저 발사 장치는 레이저를 만들어주는 레이저 발생 장치, 그리고 만들어진 레이저를 표적으로 전달해주는 빔 집속기, 그리고 이러한 모든 기능들을 조정 통제하는 발사 통제 장치로 구분됩니다. 레이저 대공무기는 광섬유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광섬유 방식은 에너지 효율이 약 30% 정도 되며 이는 다시 말하면 100의 전기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30은 레이저로 만들어지고 나머지 70은 열 에너지로 빠져나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통합 냉각 장치는 이와 같은 70%의 열을 밖으로 빼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통합 냉각 장치는 최초 설계 시에는 레이저 발사 장치와 일체형으로 설계를 하였으나 레이저 대공무기는 빔 집속기가 워낙 정밀하기 때문에 통합 냉각 장치에 달려있는 팬들의 소음 진동이 발사 장치에 빔 집속기에 영향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레이저 대공무기의 운용은 우선 레이더가 표적을 잡게 되면 그 표적 정보를 레이저 대공무기로 넘겨주게 됩니다. 표적 위치 확인 장치로 표적의 위치를 1차적으로 확인하고 2차적으로 빔 집속기를 통해서 표적을 추적, 조준, 타격하는 순으로 대응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레이저 대공무기는 상당히 정밀하기 때문에 표적의 취약 부위를 선택적으로 조준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군에서 개발하는 무기체계들은 온도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3계절 시험평가라고 해서 하절기, 동절기, 춘추계에 대한 시험평가를 각각 실시하는데요. 레이저 대공무기 역시 무인기와 드론을 대상으로 3계절 시험평가를 수행하였고 모두 100% 격추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험평가를 거쳐 국방부는 최종 전투용 적합 판정을 내렸고 레이저 대공무기는 23년 4월 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레이저 대공무기 블럭1 청강의 개발 성과는 우선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군이 주관하는 시험평가를 통해 개발 성공한 세계 최초의 장비가 되겠으며, 이러한 개발을 통해서 다른 선진국과의 레이저 무기 기술 개발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군은 북한의 무인기라든지 드론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레이저 무기는 현재 선진국들이 개발 중에 있어 구매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없습니다. 또한 전쟁에서 드론의 영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러한 대드론 체계인 레이저 무기에 대한 관심 역시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무기체계인 청공2만 보더라도 높은 기술력으로 잘 개발하고 군에서 운용하면서 사우디 등 다양한 국가에서 많은 수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 역시 향후에 군이 운용하면서 많은 나라들의 관심을 받을 것이며 K 방산 수출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